지난주 목요일에 검찰이 결국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법무장관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 수사 결과에 대한 좀 평가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수사 결과가 아니죠. 수사를 한 적이 없으니. 네. 그렇게 보세요. 네. 검찰 입장문 네. 명실상부 저희들은 권력의 개가 되겠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아무튼 검찰이 발표한 그날 네. 의원님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네.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퇴임일까지 정지시키는 내용인데요. 네. 이게 지금 대통령은 그러니까 자동으로 좀 정지되게 되어 있죠.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출을 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수사도 안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그래서 따라서 정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제 배우자와 네. 그 가족까지 확대한 게 좀 핵심인 것 같은데 역시 김건희 네. 여사를 염두에 둔 개정안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네, 눈치가 빠르시네요. 국민께서도 그렇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눈치 빠른 게 아니라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런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은 검찰이 하여간 저렇게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다시 또 어떻게든 다시 돼야 된다 이런 취지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총장 시절부터 또 그 전서부터도 이 수사를 막은 장 본인이 윤석열 검사였고 지금 대통령은 검사 임명권자잖아요. 예. 네, 그래서 수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검찰총장 검사 시절부터 본인과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소시효를 관리하면서 사건을 감추거나 수사를 방해해 왔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2번이나 수사 지휘를 내렸던 것인데요. 예. 그래서 불행하게도 대통령이 돼버렸으니까 지금 뭐 공소시효가 원래대로라면 2022년 12월 7일에 끝났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예. 그런데 권오수 회장이 20년 12월 초에 기소가 되죠. 네. 네, 그래서 나머지 공범의 시효는 정지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공범들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제 항소심 끝났고 대법원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다시 이제 이 김 여사의 공소시효가 시작이 되게 돼 있어요. 정지됐던 것이. 네, 그러면 뭐 아직 2년 반 정도 임기 남았는데 대법원 재판이 그때까지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시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면 나중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게 되고 또 오늘의 이 검찰이 말이 안 되는 면죄부를 준 것도 또 추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완전 범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이걸 차단하겠다. 그래서 제가 공소시효 개정안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거야 뭐 의석 분포로 볼 때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웃으면서 국민을 우롱하면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거부권을 행사하면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주범이라고 자백하는 것이고요. 또 본인이 수사 방해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도 수사를 못하게 막고 있다. 이렇게 뻔뻔하게 보여주는 손바닥 왕자 같은 것이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최혜병 특검이나 뭐 이런 모두 24회 거부권 행사한 것도 결국은 이 윤 대통령 본인과 가족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를 인정하는 것이 되겠죠. 국민이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의원님이 법무장관으로 계실 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을 했잖아. 바로 이 도이치건에 대해서. 근데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어떤 양상이 빚어졌냐면 이원석 전 검찰총장, 심우정 현 검찰총장
네네. 이 두 검찰총장 모두 나는 지휘권 없어. 그래서 네네. 지금 나는 뭐 저기 관여할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마 대응하는 하나의 근거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십니까? 그것이 그 법기술자들의 뻔뻔함인데요. 네. 당시에 윤 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배제됐던 것은 이해관계 있으니까 가족의 수사이니까 수사 방해를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이니까 수사에서 손 떼시오라는 네. 거예요. 예. 네. 수사팀의 독립성을 인정하세요였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후임 검찰총장들은 그런 관계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수사권을 달라라고 했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법무부 장관은 그것을 지휘로 해결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네. 한동훈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는데 반대되는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예. 그 권한과 책임 있을 때는 직무유기를 하고, 또 정치 상황이 돼서 이제 그 정치적으로 각을 세우면 표가 오겠다 싶으니까 또 딴소리 하는 건데요. 네. 네, 만약에 지금의 심우정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사정 변경도 있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데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자체가 직무유기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후임 네. 법무장관이 후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회복시켜주지 않은 데에도 다른 정책 배경이 있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 후임으로는 이제 박범계 장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이고, 한동훈이야 뭐, 윤석열 대통령의, 네. 법률 집사, 였으니까 뭐 기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걸 이용했고요. 예. 박범계 장관 시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20년 3월인가 4월인가 바로 퇴임을 하고 임기 도중에, 예. 정치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드러난 사실이 뭐 명태균도 만나고 예. 또 여러 그 천공 등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노골적으로 그 대통령이 될 헛된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 언론도 예. 언론도 이미 뭐 제가 장관 시절의 후반기부터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난동을 부릴 수사 지휘를 항명하거나 거부하면서 난동을 부릴 때마다 영웅으로 대접을 해줬잖아요. 네. 그리고 정치권으로 나오라. 당신이 하면 공정과 상식이 지켜질 것 같다. 라고 부추기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언론과 그 사회 분위기를 그렇게 여론몰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뭔가 조치를 한다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런 위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 네, 거고. 네. 예. 아무튼 근데 이게 지금 현재에서 어떤 문제로 이게 연결이 되냐면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민주당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2명 모두 탄핵 이야기가 나오다가 네. 어제는 일단 이창수 지검장을 탄핵하는 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또 약간 빠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혹시 이게 수사 지휘권 때문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네. 수사 과정 경호처 안가로 가서 예. 핸드폰을 반납을 한 채로 수사도 아닌 그런 면접을 보고 왔잖아요. 예. 그리고 수사로 둘러댔고 그리고 당시에 검찰총장이 강력 반발을 했던 적이 있고요. 네네네. 이런 걸 봐서 이걸 강행을 한 것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다. 네. 라고 보고 먼저 1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나를 탄핵한다면 뭐가 위법인지 궁금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궁금할 필요가 없죠. 탄핵 소추문 보면 국민이 납득할 텐데요. 네. 국민하고 싸우겠다는 얘기밖에 됩니까? 지금 국민 한 70% 가까이가 이거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요. 근데 그러면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국민이 납득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입장의 변화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꼬리를 차츰 낮추는 과정 아닐까 싶은데요. 또 오늘
대통령을 면담을 독대를 요구했다가 예. 그냥 알현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예. 또 알현한 뒤에는 충분히 수긍하고 이해했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별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은 별로 기대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냥 뭐 언론은 막 띄워주고 하는데요. 예. 네. 국민은 허탈할 겁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내놓았던 3대 요구 조건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인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김 여사 스스로 그냥 눈치는 좀 있잖아요. 네. 국민이 싫어하면 잠깐 잠수 타고 뭐 여사가 알아서 잘 하던데 한 대표가 굳이 말을 보태지 않더라도 네가 뭔데 뭐 아마 지는 저 오빠인 것 같고요. 네. 니는 뭐 또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고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지금 제2부속실은 아마 설치가 되는 것 같고요. 국정감사 끝나면 설치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지금 여권 안에서 특별감찰관 이야기는 조금씩 나오던데 이게 조금이라도 실효가 있을 거라고 평가하십니까? 전혀 없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내한테 뭐라고 말을 처치가 못 된다는데 나머지 대통령 임명한 사람들이 힘이 다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지금 국방위 소속이시기 때문에 이 점도 좀 함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 그 보도 자체가 우크라이나 군 정보 당국만 그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현지에 특파원이 가 있는 영국 BBC 같은 경우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 북한 사람들이 도착돼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연대 병력 숫자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보도했고요. 또 미국 국무성 부장관 커트 캠벨이나 또 미 국방성 소속 공군 소장이 다 그걸 부정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군 정보 당국의 보도를 북한군이 러시아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다. 또 뿐만 아니라 나토 사무총장도 나토의 공식 입장이라고 하면서 북한군의 참전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하고 있어요. 뉴욕타임즈나 뭐 마찬가지로 미국 정보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북한 용병이 전투 중이라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자꾸 치닫는 건 좋지가 않을 것 같고 확인될 때까지는 좀 정치권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보 당국이 지금 1,500명 파병을 일단 우리 정보 당국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우크라이나 군 정보 당국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군 정보 당국의 말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정보 관계자나 거기 담당자들이 부정을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대선판이 벌어져가지고 미국도 이미 두 개의 전장마저도 벅차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극동에 대한 신경을 쓸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좀 차분하게 상황 관리를 하는 쪽에 제가 좀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나갈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하나만 더요. 무인기 있잖아요. 네네. 무인기 얘기는 지금 국방부로부터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들은 얘기 외에 더 나오는 얘기는 없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외신을 보면은 북한이 강력 규탄한다라고 하는 우리 군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평양의 주장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쪽에 좀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유엔사가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좀 그 문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인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부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정리하면. 그렇죠. 네.
헷갈려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